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여야 한다. 이게 지금 국제적인 플라스틱 협약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올해 11월 말 우리나라 부산에서 국제협약의 최종 조율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부산이 파리 기후협약처럼 전 세계 플라스틱 감축의 성지가 될지 부산협약 이렇게요. 아니면 논란만 무성했던 다른 곳과 비슷해질지 오늘 플라스틱 협약을 취재하고 있는 그리니엄의 김지연 에디터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저도 되게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 국회 토론회나 각종 세미나 현장 취재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서 지금 부산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에만 해도 국회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화요일에 3개가 연달아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플라스틱 국제협약 관련해서 좀 관심이 뜨겁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주목하는 이유는 주목이 더 받는 이유는 마지막 회의가 이번 11월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이에요. 사실 플라스틱 국제협약이 만들자라고 합의한 건 2022년 3월이거든요. 네. 이때 175개국이 모여서 우리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자 하면서 그 타임라인도 같이 만들었어요. 2024년 말까지. 이렇게 우리가 줄이자 뭐. 그때까지 협약을 만들자. 네. 그러니까 만드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과제거든요. 네. 이거를 2년 만에 환경협약을 175개국이 만든다라는 거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사실 기후변화 협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조금 쉽게 알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기후변화 협약이? 최근에 기후변화 협약이 지금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처음 그 협약이 만들어진 건 1993년이에요. 아하,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92년이죠. 199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조금 제대로 합의가 된 게 2005년에 제대로 된 교토의정서라고 해서 발효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이때까지가 13년이 걸렸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파리 협약 얘기하는 게 사실 파리 때 한 번 이게 또 바뀌거든요. 내용들이 이전까지는 개도국들은 의무 감축을 주지 않고 선진국만 했는데 우리 모두 다 같이 이제 감축을 하자라고 하는 협약을 그 프랑스 파리에서 2018년에 했고요. 이때까지 하면 거의 30년에 걸쳐가지고 협약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파리 협약이 1992년부터 거의 2022년, 2018년 거의 30년 가까이 걸려서 만들어졌는데 부산은 지금 2년 만에 175개국이 플라스틱 협약을 하려고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게 175개국이면은 나라마다 입장 차이가 첨예할 텐데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플라스틱 정확히 말하면 이 협약의 이름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협약이에요. 네,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협약. 그러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해석하는 게 약간씩 달라요. 아하. 플라스틱 자체를 줄여야 오염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쪽이 있고 아니다. 이게 폐기물 관리만 잘해도 우리가 오염을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는 거예요. 재활용할 수 있다.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가장 민감한 게 아무래도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할 것이냐 마냐라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이걸로 석유가 나오는 산유국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원료가 석유다 보니까 네. 경제 전반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한국처럼 플라스틱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도 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입장이 한 3가지 정도로 네. 갈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 이 감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좀 협약을 만들자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여기에는 선진국들도 들어가고요. 그 르완다나 페루처럼 이런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를 좀 많이 받는 국가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연합도 있는데요. 이게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이라고 이름이 좀 길어요. 피해를 입는 국가들의 경우. 네. 네.
이 선진국도 같이 들어가 있죠. 선진국도 같이. 네, 그래서 좀 이 야심찬 목표를 가진 연합이 있는데 네. 여기 한국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도 야심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반대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자라는 국가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산유국들. 그렇죠. 예. 그리고 중국처럼 그 플라스틱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플라스틱 생산이 1위인 곳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생산을 줄이는 대신에 재활용 먼저 하자, 폐기물 관리 먼저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세 번째 입장은 이 가운데 입장들이 또 있습니다. 네. 약간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감축을 완벽하게 지지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또 반대하는 거는 아닌 이 가운데 입장이 사실 그 생산량을 규제는 하지만 국가별로 각자 상황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자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예를 들면은 뭐 좀 선진국은 더 높게 세우고 뭐 여력이 좀 부족하고 아직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개도국은 좀 낮은 목표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좀 감축 맞춰서 목표를. 하자. 이런 세 번째 입장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사실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은 없어요. 없고 그냥 네. 그 토론하면서 분위기를 보면 이 세 번째 입장들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국가들 대부분이 사실 여기 들어가 있죠. 네, 저는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야심찬 목표 연합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게 출범 초기부터 놀라운 게 우리나라가 산유국은 아니지만 석유화학공업이 정말 많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수출도 많이 하고 일자리도 많은데 관련된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입장이 우리나라가 무척 유보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야심찬 목표 연합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 우리 정부 입장에 어떤 변수가 생겼을까요? 일단은 한국이 좀 유보적인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애초에 입장 자체를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네, 그러니까 생산 감축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보적인 입장이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네. 왜냐하면 정부에서 좀 강조하는 부분들은 한국이 플라스틱 생산량 4위다 보니까 4위예요. 이거 우리 높다 4위면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좀 너무 강도 높은 협약, 생산량 감축까지 나아가게 되면 한국에 입을 수 있는 피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이쪽은 너무 유보적인 거 아니냐, 너무 밝히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여기에 좀 변수가 생긴 부분은 저희랑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던 그리고 또 세계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라는 곳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지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감축하자. 네. 네. 그래서 미국만 해도 플라스틱 생산량이 3위거든요. 저희보다 많아요. 네. 근데 생산을 많이 하는 곳임에도 생산 규제, 감축을 하는 거에 찬성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최근에 지난달 8월에 로이터 통신 통해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이나 다른 산유국처럼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한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환경단체도 놀라고 산업계도 놀라는 소식이 됐죠. 근데 이게 저는 미국 이야기는 바이든 정부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대선 끝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약간 궁금하긴 한데 네, 11월 개최 예정지 부산에서 플라스틱 협약 취재하고 있는 그리니엄 김지연 에디터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5부에서 이어가 볼게요. 아까 미국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겠다. 이게 우리에게도 큰 변수가 됐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도 세계 3위지만 또 산유국이잖아요. 여기서 왜 플라스틱을 생산을 줄이자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건 지난 여름부터였는데요. 7월에 바이든 정부에서 플라스틱 감축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플라스틱 공장의 대기 오염이나 화학물질 관련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 그러면 좀 간접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요. 근데 이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과불화합물이라고 일명
PFAS, 네. PFAS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PFAS, PFAS. 예. 화학물질의 일종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플라스틱을 만들 때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PFAS 같은 경우는 별명이 영원한 화학물질이에요. 오. 이게 열과 부식에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 간다라는 이름을 붙었는데 반면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인체와 환경에도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태우면 공기 중에 있고. 아. 그렇죠. 인체에 들어오면은 해를 끼칠 수 있는데 네. 이 부분에서 특히 최근에 이게 뭐 암이나 신장암이나 간암 이런 쪽의 위험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해성이 계속 드러나면서 미국 정부도 생산 감축 자체를 좀 해야겠는데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 아니냐라는 게 좀 추측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면은 아무래도 시민사회나 뭐 의료계나 여러 군데서 목소리가 높아졌겠죠. 근데 아까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자체 오염 종식을 위한 야심찬 목표연합의 초기부터 회원국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1차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한다고 찬성 의사를 밝힌 적은 없고 우리가 이제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 수출국이다 보니까 사실 올해는 내부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이게 실시될 예정이다가 유보되고 일회용품 빨대 비닐봉지 규제하려다가 또 유보되고 또 사실상 철회였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입장이 애매하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건 역시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될 거다. 이것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면 경제에 타격이 될 거라는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고요. 의견이 분분해요. 네, 그러니까 타격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그냥 겉으로 들었을 때 겉으로 딱 바로 생각을 하면 산업이 타격이 될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했는데 다양한 취재를 하면 할수록 네. 이게 정말 복잡한 문제구나. 이게 그러니까 타격이 된다 안 된다로 답을 하기에는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정말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하나씩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석유업계나 이런 일반적인 제조업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석유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자라고 하게 되면 대체품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소재들을 그렇죠. 써야 되는데 네, 뭐 옥수수 비닐 이런 것처럼 맞아요. 네. 생산 비용이 1.5배에서 2배 이상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게 될 경우에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질 거다, 떨어질 거다. 원가가 다 올라가서. 맞습니다. 이게 보통 생각하는 비닐봉지 50원이 100원 되거나 200원 되면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저희가 쓰는 모든 플라스틱들을 생각해 보면 옷도 플라스틱이고요. 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던가 뭐 이런 좀 보통 생각하지 않았던 물품들도 대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네. 그 전반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가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비용 상승이 좀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한편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 생산을 감축하자라고 해도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입장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게 한국 산업이라고 했을 때 한국의 플라스틱 산업이 중국이나 미국처럼 다른 경쟁 국가들과 경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이에서 비용 경쟁으로 따지기에는 우린 이미 뒤져 있다는 거죠. 그건 진짜 공감해요. 비용 경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죠. 네. 그렇다면 차라리 규제를 강하게 걸어서 기술력으로 이런 고가의 고품질의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한국이 선점을 하고 키우면 오히려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뭐 국내에서 2배 가격으로 팔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수출도 2배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의견이 솔깃하네요, 진짜. 이게 사실은 그 규제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플라스틱 그 국제협약은 175개국이 만들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유럽이나 미국처럼 선진국에서는 자기들 국가가 먼저 관련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보통 CBAM이라고 그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EU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탄소 비용에 관해 가지고 수출품,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서 탄소 많이 배출하면서 만든 제품을 네. 유럽에다가 싸게 팔면 이거 환경에도 안 좋고 경제에도 안 좋다. 그 비용 우리한테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수출을 해라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플라스틱이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28년부터는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네. 플라스틱 수출을 그러면 EU나 이런 쪽에 하려면 결국은 재생 플라스틱이나 이런 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래 가격 경쟁력이 지금 상태에서 플라스틱 산업이 우리가 높지가 않은데 수출을 뭘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여기서 그런 생각도 들고 거기 주요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들에서 그렇게 탄소 국경 조정세가 생기고 이러면은 그러네요. 이게 뭐 새로운 먹거리로 다르게 갈 수도 있는 계기겠네요. 플라스틱 규제가 오히려. 이게 산업계 피해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는데 나눠 보면은 꼭 그렇지만 더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부나 산업계는 그렇고 시민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사실 시민들 관련해서는 뭐 그린피스나 이런 환경단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네. 지난 4월에 발표가 됐고요.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서 19개 국가에서 19,0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한국에서는 1,000명가량의 시민이 참여를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81.8%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높네요. 네. 이게 근데 사실 19개국 평균과 비슷해요. 평균이 한 82% 정도가 네. 생산 감축 필요하다라는 동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비슷하게. 수준으로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라고 시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시민들의 인식도는 높다. 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럼 우리 뭐 일회용 포장재 재사용이나 리필 의무화하자 하는 것에도 다들 동의가 높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네. 환경부가 지난 3월에 실시한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그러면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높게 나왔나요? 어느 정도였나요? 지난 3월에 실시한 조사고요. 네. 이거는 한국 국민들, 당연히 환경부가 했으니까요. 한국 국민들과 전문가 대상으로 좀 네. 나눠가지고 진행한 조사예요. 근데 여기서 플라스틱 심각성에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은 96.8%, 네. 전문가들은 98%가 한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이 같은 조사에서 정부의 플라스틱 폐기물 정책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설문도 진행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29%, 전문가의 24.2%만이 만족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한 70% 이상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불만족스럽다는 건 플라스틱 규제를 강하게 해도 우리는 동의할 마음이 있다 하는 시민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의 정책에 불만스럽다는 건 더 강화를 해도 강화하면 좋겠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럼 이번 부산회담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큰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데 해외 여론은 부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일단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네. 마지막 회의라는 이게 점이 마지막 회의. 여기서 이제 협약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차 회의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국제 사회가 합의를 한 게 24년 말까지 5번의 회의를 거쳐서 협약을 만들자라고 합의를 했고요. 그 마지막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의가 정리가 돼서 이제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결과물이 나온 게 거의 없어요. 2년 동안.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마지막 회의고 이 회의를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참여하는 국가 정부 대표단들 모두에게 지금 좀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 얼마나 지금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냐라고 하면 처음에 그 2023년 9월쯤인가에 초안이 나왔거든요. 네. 협약 초안이 나왔는데 네. 처음 나왔을 때 31장 분량의 페이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69장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합의가 안 되니까 각각의 국가들이 나 이 조항 넣어줘. 나 이거 동의 못해. 내 입장은 이거야. 라고 하는 각자의 입장들을 전부 다 초안에 우겨 넣다 보니까 2배로 늘어난 상황인 거죠. 네. 그거를 정리를 이번 회의에서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좀 강력한 협약이 되면 좋겠다. 부산이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29개 국가가 직전 회의 폐막일에 부산대교라고 하는 이름의 선언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부산으로 가는 다리라는 이름인데요. 프랑스, 노르웨이, 호주, 루안다처럼 그 플라스틱 감축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참여를 했고요. 지금은 이게 40곳으로 늘어난 상황이에요. 아직 한국은 근데 이 선언에 대해서 지지 표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환경단체에서도 한국도 5차 회의를 개최하는 국으로 좀 책임감을 갖고 생산 감축의 지지를 좀 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개최국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산 협약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한 곡 들으려고 합니다. 부산의 노래죠. 부산 갈매기. 부산 회담 얘기하고 있는데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죠. 협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 175개국 정부 대표단과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등 3,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산 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김지연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참여하고 있고 관심을 있는 분들 모두가 공감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래도 정리를 해야 될 쟁점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초안만 해도 정말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게요. 정리가 많이 필요한데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실 이 협약을 채택하는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요? 네. 네. 이게 보통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다수결을 따르거나 아니면 만장일치를 따르거나 이렇게 좀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다수결이 좀 더 통용이 되는 방식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가 적은 산유국이나 플라스틱 생산하는 곳들이 나는 원하지 않는데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생산 감축이 될 것 같아. 그쪽으로 갈 것 같아. 라고 하고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장일치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장일치로 갈지 다수결로 갈지가 아직도 정해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허걱.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려운 걸까요, 아무래도? 협약이 어느 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이냐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강도 높은 규제나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다 정리하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일각에서는 우리가 큰 틀로 선언적인 합의를 하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당사국 총회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네. 가장 현실적인 주장이고요. 근데 네. 이 경우에는 생산 감축을 합의할지나 뭐 일회성 플라스틱 감축을 얼마나 할지나 이런 세부적인 쟁점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그리고 또 생산 감축을 좀 지지하는 국가들은 아니다. 우리는 조금 더 합의를 강력하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해서 요 사이 어딘가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더 선명하게 되네요, 이게. 그럼 부산 회담을 역시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플라스틱 감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규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취재 계획은 어떠신가요? 일단 11월까지 관련해서 토론회나 뭐 세미나나 보고서들 앞으로 쏟아지고 있고 쏟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현장 취재도 나가려고 하고요. 이후에 또 평가까지도 감아가지고 취재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린위험에서 자체적인 그 기획 콘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환경단체부터 산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전반을 좀 아우르는 인터뷰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했을 때 좀 찬성과 반대가 너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까 오히려 얘기돼야 될 쟁점들이 얘기가 못하고 싸움으로만 번지고 있다라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분들 좀 다양하게
찬성부터 반대까지 그 중간 전부 다 다뤄가지고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라고 기획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분으로는 뭐 홍수열 소장님, 그 쓰레기 박사라고도 불리는 네, 홍수열 소장님. 네, 홍수열 소장님도 좀 모시려고 하고 있고 홍해가지고 좀 최근에 인상 깊게 남았던 그 말이 있어가지고 홍수열 소장님이요. 네,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한국에서 플라스틱 산업이 위기다. 이 플라스틱 감축까지 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협약이 실제로 이행되는 건 10년, 20년 후인데 그렇죠. 그때쯤 돼서 한국의 플라스틱 산업 경쟁력이 어떨 것 같으냐. 그렇네요, 진짜. 오. 지금 생산 감축을 지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석유로 플라스틱을 계속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건 네. 10년, 20년 후에 오히려 중국같이 석유 산유국들이 더 좋아하는 얘기를 우리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다. 아, 시간을 벌게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산유국들이 다 어차피 기술 개발들을 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10년, 20년 후를 미리 내다보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려면 지금 플라스틱 규제가 있는 편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다른 플라스틱 시장을 열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시고 또 동시에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짚어야 되는 거고 산업계에서도 하고 싶어 하지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오 플라스틱이나 생분해 플라스틱 가기에는 자본이 굉장히 많이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에 대한 필요성, 정부가 어떻게 좀 더 할지, 그리고 또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요가 있어야 네. 공급이 되는 것, 기업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처럼 그 시민분들의 어떤 수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니엄에서 준비한다는 그 플라스틱 찬성 반대 그 스펙트럼 다양한 분들의 인터뷰 시리즈가 크게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기후테크 순환경제 전문 매체 그리니엄의 김지연 에디터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